금값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 안전자산의 귀환, 지금이라도 금을 사라. 요즘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들어가면 온통 황금빛 이야기뿐입니다. 금값이 천정을 뚫었다, 늦기 전에 탑승해라. 온 세상이 금 이야기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복잡 미묘한 심경일 겁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사둘 걸 하는 뼈아픈 후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하나 하는 조바심. 그리고 가장 두려운 생각. 내가 사자마자 꼭지 잡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썩할 때, 옆집 철수 엄마도 주식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자선행위가 될 위험이 큽니다. 대중이 환호하며 금을 쳐다볼 때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린 금을 쳐다보는 대신 역사적 데이터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으며 상승 여력이 금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단순히 금이 비싸니까 싼 은을 사세요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적 관점과 지난 100년의 금융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공급망 이슈를 통해 왜 지금이 은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논리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고점에 물려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기회를 잡는 소수의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내용 중 은의 공급 비탄력성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중요한 경제적 개념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격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느라 비율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내리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눈에 보이는 가격은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보려면 자산 간의 상대적 비율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금은비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 1온스를 팔면 은 몇 온스를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질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지구지각 내 금과 은의 매장량 비율은 대략 1대 17에서 1대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특히 은이화폐로 쓰이던 시절, 이 비율은 1대 15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 본위제가 폐지되고 현대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 비율은 크게 벌어져 지난 수십 년간 평균 1대 40에서 1대 60 사이로 오갔습니다. 즉, 금 한 덩어리면 은 60덩어리를 바꿀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80을 넘어 심지어 90에 육박하는 구간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100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 역사적 평균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은은금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는 평균회기의 성향이 존재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탄성처럼 과도하게 벌어진 금과 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100%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금은비가 80을 넘는 구간에서 은을 매집했던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확률 높은 기회입니다. 혹시 이번엔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봅시다.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양적 완화로 돈을 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오른다고 난리가 났고 당시 은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늦게 발동이 걸린 은은 그 상승세에서 금을 압도했습니다. 2011년 은값은 온스당 50달러에 육박하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소위 베타가 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은은 종종 금의 그림자로 불립니다. 금이 묵직하게 걸어갈 때 은은 뛰어가는 성향이 있죠. 금이 자산을 지키는 방패라면 은은 변동성을 무기로 수익을 노리는 창에 가깝습니다. 지금 금이 먼저 신고가를 뚫고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은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은의 위치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응축된 에너지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진짜 핵심입니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의 은은 그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은은 주로 장신구, 식기, 화폐, 사진 필름에 쓰였습니다. 이런 용도는 나중에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5G 통신 장비, 그리고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서버까지. 이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은입니다. 은은 산업용 금속 중 전기와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산업용으로 쓰인 은은 아주 미세하게 부품에 들어가거나 화학적으로 도포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성 문제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 사라지는 은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태양광 패널 기술은 효율이 높은 N타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은 함유량이 더 높은 편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비싼 은을 덜 쓰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설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은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은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견고한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타이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광산을 더 파서 생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지점이 은 시장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은은 경제학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절반 이상, 많게는 약 70% 정도가 은광산이 아닌 구리, 아연, 금광산의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쉽게 말해 은만 캐려고 땅을 파는 경우보다 구리를 캐다 보니 은이 덤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값이 오른다고 해서 광산회사가 갑자기 은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력 상품인 구리나 아연의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을 더 얻기 위해 채굴량을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가 폭발해서 은값이 올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단순한 귀금속 투자가 아니라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배팅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왜 주변에 은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적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변동성입니다. 은은 시장에서 악마의 금속이라고 불릴 만큼 가격 변동폭이 큽니다. 오를 때도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공포스러울 만큼 급락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5% 이상 등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위험해,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높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입니다.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만큼 짜릿한 것처럼 은 투자의 변동성을 인내하고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만이 금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전 재산을 털어 은을 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전략가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물.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실물 보유는 시스템 위기 시에도 내 자산을 지켜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만 보관의 불편함과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 주식처럼 사고 팔기 편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포트폴리오 편입용으로 적합합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 상품이기에 실물은을 직접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종이은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은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은의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모아간다면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며
은의 우상향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의 시대 속에서 금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은도 그 뒤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은도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에서 너도 나도 은을 산다고 떠들썩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용히 이익을 실현할 때입니다. 아직 대중의 관심은 은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에 기회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산 배분 전략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를 조금 더 현명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 투자 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세금을 아끼는 실전 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